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6월 3일 월요일 신문 사설 비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수출 관련된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한국경제 마지막 보루 경상수지 흑자 흔들린다. 한국경제신문은 6개월 연속 수출 하락이 보내는 위기 경보 제대로 읽고 있나?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미중 분쟁 격화되자 회복 조짐에서 급속 악화로 반전되었다. 반도체, 조선 등 20년 넘게 주력 산업으로 고군분투 해왔는데 신산업 기업 환경, 정비, 서비스 등 내수 육성책이 절실하다. 이렇게 내수를 지금 강조하고 있네요. 매일경제신문은 이제 경상수지 적자까지 걱정해야 할 판이라니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규제 개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화일보는 홍 부총리 경제위기 전혀 아니다. 어느 나라 얘기하나 라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경제 불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중 무역 전쟁 상황에서 나타나는 한국의 수출의 어떤 장벽, 수출의 정체, 이것은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참에 수출 주도형 경제 성장 전략을 전면 수정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수시장 활성화 역시 규제 개혁을 전제로 한다면 이 문제를 본질적으로 풀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득 재분배 정책을 통해서 그런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대함으로써 내수시장을 활성화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세와 관련해서 한국경제신문은 예측 불허 관세 전쟁, 기업 붙잡을 대책 더 시급해졌다라는 제목을 사설해서 국내 유통을 적극 검토할 만한 수준의 파격적인 유인책을 써야 한다. 당연히 기업과 자본에게 혜택을 주고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말하는 것입니다. 10여 년 전에 한미 FTA를 비롯한 FTA를 밀어붙일 때 관세 철폐를 통한 자유무역만이 살 길이라고 소리를 외쳤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시작했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높은 관세 장벽, 미중 무역 전쟁에서 보여주듯이 관세가 높아지는 이런 상황에서 또 새로운 살 길을 찾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네요. 결국 자본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자는 주장인데 관세 철폐 때나 관세 폭등 때나 계급적 입장, 노동자 민중의 그리고 고통 증가, 위기시 자본의 재축적 과정에서 착취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과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결정은 자기가 해놓고 책임은 아래로 묻는 김정은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하노이 북미회담 협상단에 대한 최영설, 노역형 이런 부분들을 근거 없이 지금 싣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 없이 추측 보도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말고식 이런 보도가 그동안 이 조중동에서 많이 보여줬고 특히 이 조선일보가 북한에 대한 추측 보도를 무책임하게 남발해 왔는데 사설에서도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드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한중 사드 문제 좋은 방향 논의했다. 무슨 뜻인가?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중국 측 급하게 정식 배치를 미루기로 해놓고 그것으로 보복을 피했다는 말인가? 라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임시 배치냐 영구 배치냐는 논쟁과 상관없이 미국은 강압적으로 사드 배치를 당연시하고 있고 한국은 굴욕적으로 사실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북한에게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할 뿐입니다. 사드 배치 당시부터 북핵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이건 확실한 것이었는데 여전히 얼버무리고 있죠. 한국 정부가. 이것은 중국, 북한, 러시아를 겨냥하는 미국의 MD 전략의 일환이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하지 않고 있어 감추고 있는 것입니다. 스타트업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척박한 스타트업 현실, 도전의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성차 공유 사업 논쟁에서 보듯 과감한 규제 혁신과 갈등 조정의 역량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네요. 한때는 벤처기업으로 떠들다가 요즘은 스타트업이니 신산업이니 이런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차 공유는 온전한 스타트업이 아니라 자본 이용 극대화를 위한 기존 산업에 대한 공격이자 결과는 노동 착취 강화일 수밖에 없습니다. 금융자본의 논리죠. 자유한국당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막말 혐오 대신 자유한국당의 대안을 듣고 싶다 라는 사설을 내보냈는데요. 전략과 정책이 없는 정당이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천박한 중격 요법을 쓸 수밖에 없겠죠. 막말을 하게 되는 것도 다 표를 모으기 위한 전략인데 막장 정치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업 중단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제철소 조업 중단 전에 정확한 오염 배출 측정부터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용광로 샘물이 굳지 않도록 생산 설비가 24시간 가동돼야 하는데 조업 정지로 재가동에 최대 6개월이 걸려 공급의 차질이 우려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노동자가 죽든 말든 불법으로 오염으로 배출하든 말든 조업은 계속돼야 한다. 그런 논리를 좀 펴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사유하고 손실은 사유하는 자본의 특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년 연장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65세 정년 연장 노동시장 개혁과 병행해서 논의해야 한다는 제목 사설에서 임금 체계 등 노동시장의 제도적 변화와 병행해야 한다 주장하고 있고, 매일경신문은 정년 연장 노동위원회와 함께 논의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년 연장이나 일자리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하지 않고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현재 같은 저성장 하에서 그리고 자본과 정부가 주장하는 대로 새로운 신기술이 확대되고 있는 소위 말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노동시간 단축 없이 정년 연장하거나 정년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항공안전과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정비 안 하고 브레이크 안 시키고 비행기 타기 겁난다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우리나라 저가 항공을 비롯한 대한항공까지도 정비 불량에 대해서 항공 안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비 인력을 확충해야 합니다. 또 그 정비를 위한 기초 장비를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또 제대로 정비를 하고 있는지 정부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식량 지원과 관련해서 한국경신문은 북한 식량 지원을 한건 경쟁 삼는 정치 왜 이리 가벼운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독재자 입지를 강화시키는 모든 행위야말로 반인도적이고 반통일적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네요. 인권이나 남북 교류는 아예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권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적대적 관계에 있거나 대치하고 있더라도 인권과 관련해서는 지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단순히 북한에 대한 인권 지원을 넘어서서 남북 교류 차원에서 우리가 물꼬를 트여야 합니다. 이런 인권적 지원, 인권 지원에 관해서도 막고 있고 남북 교류도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이야말로 반인도적이고 반통일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회 관련해서 매일경신문은 6월 민생국회는 하루빨리 열려야 한다. 문화일보는 실효성도 없는 패스트트랙 처리하고 국회 정상화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민생의 의미가 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동시장을 유연하여 자본의 이윤을 극대화하고 자본에 유리한 법을 만드는 것이 과연 민생법 아닌가라고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제위기를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입법을 위한 것이라면 국회를 열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안보 관련해서 문화일보는 전국방 북미사일 도발은 대화용 안보 불안 더 키운다. 사실 이게 북한의 최근에 단거리 미사일 발사, 발사체라고도 표현했습니다만 역시 대화용이다라고 지금 국방부 장관이 얘기했는데 이것이 안보 불안을 더 키운다라고 주장했는데 이것은 미국과 함께 한국이 미국과 함께 판단한 한반도 정세 인식이고 북한에 대한 북한의 이 미사일 실험에 대한 발사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물론 그 속내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이 북미 간 정상회담이 완전히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발사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판단이 있을 수 있지만 현재로는 정치적으로는 북한이 아직 대화를 포기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한미가 공조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6월 3일 월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